자, 이번에는 우리가 빌트인 펑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트인 펑션. 자, 빌트인 펑션이란 것은 매틀랩을 우리가 사면 거기에 자동으로 딸려오는 함수들, 우리가 짠 게 아니라 딸려오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빌트인 펑션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구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스칼라 값을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함수들. 그죠? 그래서 스칼라 인풋을 받아들이는 함수다. 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많은 사인, 코사인, 엑스포넨셜, 절대값, 그 다음에 루트값,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나머지, 렘넌트라 그러죠. 나머지, 그 다음에 반올림,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버림. 근데 왜 버림이 두 개인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위 시그넘 함수라고 하죠. 요거는 올림. 자, 이거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극히 일부만 한번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함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사인 어떤 각도, 뭐 바로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스칼라 값 하나가 들어가서 계산이 돼서 스칼라 값 하나가 나오는 그런 함수들이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매틀랩은 벡터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스칼라 값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개의 각도가 지금 저렇게 저장이 돼 있다 이거죠. 자, 저거를 사인을 취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통째로 넣어라. 자,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랭귀지마다요, 안 되는 랭귀지도 많이 있습니다. 루프를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죠? 근데 매틀랩은 웬만한 거는 다 벡터라이제이션을 서포트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왜 도대체 얘는 두 개나 있을까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버림이라는 것은 자, 픽스 3.6. 자, 버렸으니까 가장 가까운 정수로 버린다는 뜻이고요. 자,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정수로. 그럼 왜 두 개의 함수가 필요하냐? 마이너스 값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픽스는 뭐냐 하면은 0을 향해서 버립니다. 그죠? 즉 오른쪽을 향해서 버립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는 뭐냐 하면은 왼쪽, 즉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두 놈이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음수일 때는 저렇게 한 놈은 왼쪽을 향해서 버리고 한 놈은 오른쪽을 향해서 버린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펑션이냐 하면은 벡터 인풋. 물론 벡터는 로우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칼럼 벡터가 될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최대값, 그 다음에 합, 그 다음에 최소값, 모든 것의 곱, 그 다음에 평균, mean, 그 다음에 sorting하는 것, 정렬하는 것,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 그러죠. 우리가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x는 rand 1000개. 천 개를 만들었고요. 자, 그거의 평균, 또 그거의 표준 편차.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벡터를 받아서 아웃풋으로 스칼라 또는 벡터, 솔트 같은 거는 아웃풋이 벡터겠죠. 그렇죠? 이렇게 준다. 자, 그런데 뭐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본 요
세타도 좋고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맥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을 맥스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했더니 뭐냐면은 각각의 칼럼의 최대값을 보여준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로우 벡터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얘들은 행렬 인풋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각각의 칼럼에 작용을 해서 그 결과를 로우 벡터로 주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얻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결과를 다시 맥스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두 단계에 걸쳐서 하기 싫으시면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행렬을 받아들이는 놈들. 그죠? 그래서 얘는 뭐 더 이상 벡터라이제이션 할 게 없죠. 물론 3차원, 4차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3차원, 4차원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갖겠다고 했죠. 왜? 거의 안 다루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행렬을 받아들이는 함수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뽑아봤더니 이런 겁니다. 아이그, 고유값이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 다음에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그 리니어 알지브라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근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자, 그 다음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그 다음에 역변환. 그 다음에 low triangular, upper triangular matrix factorization. 그 다음에 QR.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있습니다. 등등등 쭉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 하나만 해보죠. 우리 아마도 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문제는 가끔씩 우리한테 이제 겪는 문제가 되겠죠. 풀어야 되는 문제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3x3의 랜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랜덤. 자,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는 스퀘어 매트릭스에만 존재하죠.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저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그를 해보세요. 자, 3x3인 경우에는 아이겐밸류가 3개가 나오는데 3개 모두 실수로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한 개 실수에다가 2개의 이제 켤레복소수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지금이 그런 경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보통 이럴 때 이제 한 줄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실수 3개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자, 여기 멈춰주세요. 지금 뭐냐면은 실수 1개와 켤레복소수, 복소수 2개 총 3개의 아이겐밸류가 나온 경우가 바로 A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는 것은 A, X는 람다 X고요. A는 스퀘어 매트리스, X는 벡터. 람다는 스칼라, X는 벡터. 자,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관계를 갖는 X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아이겐벡터라 그러고 그때 그 스칼라를 뭐라 그러냐면 아이겐밸류라고 하죠. 그렇죠? 어떤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을 우리가 찾을 때 많이 쓰는 값들인 거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다.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그라는 녀석은 보니까 이 녀석은 지금 아이겐밸류만 찾아주고 아이겐벡터는 안 찾아주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헬프로 해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헬프 아이그 합니다. 이렇게.
자, 제가 이제 헬프를 했을 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요거였어요. 우리가 그냥 그 A 한다는 거는 어떤 뜻이나 마찬가지냐면은 이거나 마찬가지였죠. 타겟 변수를 안 줬다는 거는 ANS에다 저장해라 그런 뜻이죠. 즉 아웃풋을 하나만 달라는 뜻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웃풋을 두 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를 좀 읽어 봐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D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고 걔네들의 다이어고널은 아이겐밸류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아웃풋인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웃풋인 V는 걔는 whose columns are the corresponding eigenvectors.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벡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한번 다 구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VD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헬프에서 여기를 VD라고 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이름을 써야 된다. 그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냥 뭐 2를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더블 써도 전혀 상관없죠. 이렇게. 근데 그냥 써봅시다. 왜냐면 제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 보니까 D는 보세요. D는 이게 자칫 보면은 3x6가 아니죠. 복소수예요. 그죠? 그래서 다이오고널들이 아이겐 밸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요 놈은 실수, 요 놈과 요 놈은 켤레 복소수 관계인 거죠. 네, V는 뭐라 하냐면 총 3개의 칼럼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소수 벡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각각을 한번 띄어내 볼까요? 그래서 V1은 V의 첫 번째 컬럼. 요거는 실수죠. 그죠? 아이겐 밸류가 실수 값이어서. 그다음에 D1은 D의 원원 엘리먼트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정말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인지를 확인해 보죠. 어떻게 하나요? A 곱하기 V1 빼기 람다 1 D1에 있죠. 곱하기 V1. 저게 제로가 나와야 되죠. 지금 요게 공통인자로 다 곱해라는 뜻입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15승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랬고요. 자, 두 번째까지만 해보죠. 그러면은 두 번째 아이겐 벡터는 두 번째 칼럼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겐 밸류는 투 엘리먼트에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쟤네들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그 페어가 맞나? 보통 이제 아이겐 페어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곱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15승을 다 곱하고 얘는 3x1의 컴플렉스 벡터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뭐 매틀랩 말고 다른 랭귀지에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해 보시오 그러면은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립니다. 그죠? 매틀랩은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 매틀랩 패키지에 저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다른 데 보면 저게 다 라이브러리를 다 이용을 해야 되죠. 그죠? 저런 것들이 다 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제가 그룹핑을 한 거는 뭐냐면은 논리값을 아웃풋으로 주는 함수들이다. 자, 볼까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주로 이제 is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마치 의문문 같은 거예요. is equal, 같으니, is finite이니, is inf니, 이런 것들이죠. 자, 뭐가 있나 볼까요? is nan, is inf, is empty니, is numeric, 숫자니, 문자면 아니겠죠. no라고 나오겠죠. is integer, 정수니, is real, 실수니, 아니면은 복소수면 여기가 false가 나오겠죠. is logical, 논리값이니, 캐릭터니, 글로벌이니, 자, 그 다음 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스칼라니, 벡타니, 행렬이니,
row 벡터니, 컬럼 벡터니, 아니면 any, 그 벡터에 하나라도 0이 아닌 값이 있니? 아니면 모두 다 0이 아니니? 아니면은 exist라는 것은 어떤 변수가 현재 메모리에 들어있니? 이제 그런 걸 나타냅니다. 자, 요거랑 요렇게 이름만 빼고는 거의가 다 뭐예요? 앞에가 is로 시작되죠. 자, 의문문 뭐뭐니 했을 때 답은 뭐예요? yes or no 또는 true or false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 아웃풋을 주는 함수의 대부분은 is로 시작된다. 자, 하나만 몇 개만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v2가 복소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is real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false가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is complex라는 건 없어요. 복소순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소순위라고 물어보시고 싶으시면은 is real에다가 not을 취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 exist, 옆에 보시는 저 exist라는 놈도 가끔씩 우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메모리에 있는 변수를 보니까 저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중에서 있는 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있으면은, 쟤는 좀 논리값이 아니에요. 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0, 1, 25 이런 것들 막 준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exist, 없는 거로 한번 줘볼게요. AAA. 자, 그러면은 0이 나오죠. 없어.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exist를 써서 내 메모리 속에 어떤 값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is equal이라는 놈이에요. 자, 우리가 is equal은 뭐가 있었냐면 equal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양쪽이 같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또 있을까? is equal이. 그렇죠? 자,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is equal 갑자기 2, 3 이러면 어떨까요? 거짓이죠. 그거는 이거랑 똑같죠. 자, 저럴 때는 좋은데요. 저 is equal의 진가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가 가끔씩은 스칼라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벡터를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1, 2 벡터가 1, 3, 2 벡터랑 같으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값을 떠나서 디멘전이 다르니까 무조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false가 나와주면 좋은데 얘는 error를 줍니다. 자, 우리가 error를 주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저렇게 error를 주게 되면 저게 만약에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프로그램이 거기서 멈춰 섭니다. 데이터 다 날아갑니다. 그때까지 데이터들. 그렇죠? 자, 근데 저기를 갖다가 is equal로 줘보죠. 당연히 다르잖아요. 쟤네들은. 그죠? 자, 얘는 굉장히 쿨한 게 저렇게 어레이끼리를 비교하게 되면은 일단 어레이의 디멘전이 다르면 무조건 다른 거죠. 그거는. 그죠? 그래서 달러. 그래서 제로를 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is equal이 마치 이 equal과 중복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요게 훨씬 더 파워풀하다. 요걸 나중에 우리가 이용해서 꽤 멋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아시겠죠?